되는 거야? 제 174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하나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오산과 수원, 화성시는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방역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대구 확진자 60여 명을 모셔오는 달빛 병상 동맹에 나섰습니다. 충북과 대전, 경기도에서도 대구 경북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강원도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식당에 식자재를 사가도록 하는 이른바 식자재 소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중학생들은 재활용품 프리마켓의 수익금에 세뱃돈을 더해서 대구 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종교단체들도 교육시설을 기꺼이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는 시민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와 성금, 물품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큰 강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업과 국민의 연대 움직임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지금 우리의 이 연대는 훗날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많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부의 방역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경제와 국민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오늘 추경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첫째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확보, 방역 과정에 투입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피해 병원 손실 보상 및 가장 시급한 마스크 공급 확대가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피해를 입은 민생을 돌보는 데 쓰일 것입니다. 약 23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 80만 개소에 평균 100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189만 명의 월 평균 20만 원, 그리고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추가로 월 10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7조 원 규모의 융자 및 보증을 제공하고 청년과 노인 일자리를 지키는 사업도 확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경북 지역은 중소상공인 긴급자금 1조 4천억 원을 포함해서 특별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이미 코로나 사태 그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G7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포함해 적절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IMF와 월드뱅크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긴급 유동성을 확대했고 또 이탈리아도 코로나에 대응해서 재정을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도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서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경우 과감한 정책을 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 합의에 기초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야는 어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 조정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늦어진 점은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선거구 획정위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신속하게 새로운 획정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야는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정신을 존중하고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 조정 최소화를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21대 총선이 불과 40여일 남겨두고 있고 오는 7일부터는
제외 국민들의 선거인 명부 열람 신청일이 시작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정신과 국회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시급히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평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입니다.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에 전직 대통령이 나선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며 총선 승리로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또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발언은 미래통합당이 명실상부하게 다시 도로 새누리당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정치 선언으로 규정합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다시 박근혜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결국은 과거 회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준엄하게 심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총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특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메르스 사태 때보다 세출 규모를 2조 3천억 원 이상 확대했고 시급성과 파급 효과들을 고려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압병실 확충,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와 피해 의료기관 및 격리자 지원 등의 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해 2조 4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 융자 및 금융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 대상 임금 보조와 피해 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대책 등에 투입될 것입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 쿠폰, 아동 양육 쿠폰, 노인 일자리 쿠폰과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의 사업에 3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넷째, 각 추경 사업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을 별도 편성해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 지원할 것입니다. 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 비율 등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건실한 재정 수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 예산 심사가 본격 진행됩니다. 정부가 예비비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비상한 시국에 현장에 재정 투입이 시급한 만큼 조속히 심사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당정은 이번 추경과 기존에 발표된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 총 31조 6천억 원의 대규모 지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G7 소속 국가들이 정책 공조를 선언한 데 이어 어제 미국 연준이 선제적 비상금리 인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정책 여건 변화를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주목하며 통화 당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정농단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을 뿐만 아니라 뇌물과 횡령, 직권남용, 공천 개입 등 20여 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죄와 반성, 참회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가의 명운이 걸린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농단 세력을 재규합하려는 정치적 선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촛불혁명과 탄핵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주요 인사들이 애국적인 말씀이라며 이에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개탄스러운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친박당, 도로 박근혜 당으로 퇴행했음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탄핵과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국정농단의 부활을 꾀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시도는 반드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세력을 엄중히 심판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할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불의에 당당히 맞서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와 정의, 촛불혁명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오늘 여러모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효력 상실로 조속한 개정안 처리가 요구됐던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 개정 등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이 절실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소재부품 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법,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대무역법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등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안전 법안들도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되는 법안 이외에도 아직도 많은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 지역상권 상생법 등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만큼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야 사이에 입장이 첨예해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가 민생 안전과 방역 강화에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야당의 협력을 당부합니다. 다음 발언은 임정성. 방역이란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탁월할 때 국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보다 검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월 4일 기준 대한민국 누적 검사자 수는 13만 6,700여 명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을 바라볼 때 확진자 숫자가 주는 공포보다 검사자 숫자가 주는 희망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우리 당 지자체장의 기민한 대응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공한 특정 종교단체를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것, 즉 국민을 불확실성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럴 듯 불확실성을 줄여가고 있지만 야당은 때 아닌 정치 공세로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SNS에 한 달도 더 된 중국 마스크 지원을 들먹이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마스크를 다 줬다라고 가장된 선동을 했습니다. 또 심재철 원내대표는 확진자 1만 명 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며 공포감 확산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 편지에서 발표하며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때 아닌 정치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자문해 오던 범학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를 최순실까지 언급하며 비선 자문단체라고 공격해 결국은 해체까지 시켜버렸습니다. 또 각종 보수단체에 의해 박능우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게 부탁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통제해야 할 방역 비상 상황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반사 이득을 기대할 때가 아닙니다. 자신들 이득 보려고 국민 피해도 무릅쓰는 행위를 어떻게 정치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때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철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정부와 여당을 깎아내리기에 신이 난 그 모습, 누가 봐도 철이 없는 모습, 철부지의 모습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상대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받고 있는 그런 고통이 커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누차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된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이상 고온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즉등으로 올해에도 농산물 가격 폭락이 되풀이되고 있어 그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 작년 3월경 키로당 2,300원이었던 남도종 마늘 산지 가격이 1년 만에 1,000원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비단 이 남도종 관련된 마늘 가격 폭락뿐만이 아니라 폭락이 예고되는 또 다른 품목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적인 여건과 전염성 질병, 대내 여건의 변화로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업 위기는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정부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마련하는 기민함을 보였지만 농업 관련,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급 대책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3월 2일 날 농림식품부가 발표한 그 마늘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르면 농협 창고에 쌓여있는 19년산 마늘 재고 물량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올해 햇마늘에 대한 사전 면적 조절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재고 물량이 올해 햇마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매 비축 등의 그 신속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당면한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그 특단의 지원 대책으로 농협 등 협동조합의 정부 지원을 강화해서 농업 경영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또 그 대출을 상한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고 또 보증 한도액도 가급적이면 상향해서 이러한 금융 지원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재차 재삼 촉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야 정치권과 선관위 획정위원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나마라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그 농어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그 존중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배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차제에 반드시 숙고해서 농어촌 농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한하겠습니다. 어린이업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